그날 밤 나는 민준의 핸드폰을 열었다.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여전히 내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바꾸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귀찮아서인지. 화면을 넘기다 메시지함에 들어갔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 민준 오빠 진짜 미쳤어. 블랙하트. 보낸 사람, 지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민준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셀카. 배경은 우리가 자주 갔던 한남동 와인바였다. 내가 지난주 생일에 예약하려다 포기한 그곳.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캡처를 눌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앞이 너무 선명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복판에 차가운 불씨가 떨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다. 민주는 샤워 중이었다. 물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처럼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익숙한 목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울면 진다. 지금 소리 지르면 진다. 지금 물어보면 그는 변명하고 나는 상처받고 결국 내가 잘못한 듯 마무리될 것이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다. 나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민준이 샤워를 끝내고 나올 때쯤 나는 이미 침대에 다시 누워 잠든 척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내 이마에 입을 맞추는 느낌이 전해졌다.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그 따뜻함이 역겹게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민준에게 도시락을 챙겨주었다. 오늘도 회사 바쁘지? 힘내. 그는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웃을 수 있을 때 웃어. 곧 그 미소가 내 얼굴에서 사라질 테니까. 민준은 대기업 기획팀 대리였다. 능력 있고 성격 좋고 주변 평가도 훌륭했다. 우리는 4년째 만났다.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 연애를 시작한 뒤 자연스럽게 동거까지 했다. 결혼 얘기도 슬슬 나올 나이였다. 부모님께도 인사드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지은은 민준 회사 후배였다. 입사 2년 차, 예쁘고 발랄한 애로 소문나 있었다. 나는 몇 번 민준 회사 행사에 따라가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별 생각 없었다. 그냥 밝은 애구나 싶었다. 이제 그 밝음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날부터 움직였다. 먼저 지은의 SNS를 모두 뒤졌다. 비공개 계정까지 어떻게든 들어갔다. 친구의 친구를 통해 팔로우하고 스토리를 캡처했다. 그녀가 올린 민준과의 사진은 삭제된 것이 많았지만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충분했다. 호텔 셀카, 여행 인증샷, 심지어 우리 집 소파에서 찍은 사진까지. 내가 출장 갔을 때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모든 증거를 폴더 하나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파일명은 민준이 후회할 날로 했다. 그리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싶었다. 그가 나를 배신한 대가를 자신의 손으로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게 가장 아플 테니까. 첫 번째 단계는 지은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것이었다. 나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와 친해지기로 했다. 민준 몰래. 나는 지은이 다니는 헬스장에 등록했다. 민준은 내가 운동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첫날, 나는 일부러 지은 옆 러닝머신에 올라탔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았다. 선배 여친분 아니세요? 나는 놀란 척 웃었다. 지은 씨. 우연이다.
민준이 얘기 많이 했어?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곧 밝게 웃었다. 여기서 뵐 줄 몰랐어요. 같이 운동해요. 그렇게 우리는 친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차츰 다가갔다. 커피도 같이 마시고 쇼핑도 같이 갔다. 그녀는 경계심이 없었다. 오히려 나를 전니라 부르며 따랐다. 나는 그 순수한 척하는 얼굴을 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술에 취해 털어놓았다. 언니 사실 저 민준 오빠 좋아해요. 진짜 많이. 나는 놀란 척했다. 정말. 민준이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오빠도 저 좋아한다고 했어요? 근데 언니 때문에 못 헤어진대요.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미소 지었다. 그래. 지은 씨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내가 물러나 줄까 봐. 그녀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아니, 너희 둘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곧 그 대가를 치를 거야?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나는 지은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내가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며 지은이 착하더라. 후배 잘 챙겨줘서 고마워라고 하자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는 내가 모른다고 확신했다. 그 오만함이 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민준의 일상을 하나하나 파고들었다. 그의 카드 내역, 카카오톡 대화, 심지어 회사 내부 메신저까지. 친구 중에 민준 회사 동기가 있었다. 그 애에게 슬쩍 부탁해 몇 가지 정보를 얻었다. 민준이 지은과 점심을 자주 먹는다는 것, 야근이라고 하고 호텔에 간다는 것, 심지어 다음 달에 둘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것까지. 나는 그 여행 계획을 알게 된 날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4년 동안 쌓아온 추억이 한순간에 더러워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지은에게 제안했다. 우리 셋이 같이 제주도 가자. 민준이도 쉬고 싶어 할 텐데. 지은은 당황했다. 셋이요. 응, 나도 오랜만에 여행 가고 싶어서. 민준이랑 둘이 가면 내가 질투할까 봐 걱정되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이랑 제주도 얘기 들었어. 진짜 괜찮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나 믿지? 민준은 안도한 듯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 믿어. 그 믿음이 너를 망가뜨릴 거야. 여행 날짜가 다가왔다. 나는 모든 준비를 했다. 호텔 예약은 내가 직접 바꿨다. 원래 민준이 예약한 커플룸 대신 트리플룸으로. 지은은 불편해했지만 내가 더 재밌을 거야 라고 하자 따랐다. 제주도에 도착한 날, 날씨는 맑았다. 우리는 렌터카를 타고 바다를 따라 드라이브했다. 민주는 운전대를 잡고 나는 조수석, 지은은 뒷좌석.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차 안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저녁에 우리는 해변 근처 식당에서 회를 먹었다.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풀렸다. 민준과 지은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술을 따랐다. 민준아, 지은이 예쁘지? 민준이 당황하며 웃었다. 뭐 써덜리.
진짜 예쁘더라. 나보다 훨씬. 지은이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나는 계속 웃었다. 술병을 기울이며.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나는 일부러 먼저 샤워하고 잠든 척했다. 민준과 지은은 로비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기다렸다. 예상대로 그들은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새벽 2시쯤 지은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민준은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다. 지은이 침대에 눕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다른 방에서 잤다고 변명했다. 너 취해서 깨우기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 척.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민준과 지은을 따로 보냈다. 나 피곤해서 좀 쉬고 있을게. 너희 둘이 놀다 와. 그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갔다. 나는 그 틈을 타 호텔 프런트에 갔다. 그리고 민준 명의로 된 카드를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작은 장치를 설치했다. 합법은 아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법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저녁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재밌었어. 나도 내일은 같이 가고 싶다. 민준은 미안하다며 나를 안았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다. 이제 고지야. 이제 곧 내가 무너질 때가. 제주도 여행 셋째 날, 나는 결정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다. 일부러 민준과 지은을 깨우지 않았다.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표정이 밝았다. 오늘은 성산일 출봉 가자. 셋이 사진 찍으면 예쁠 것 같아. 그들은 순순히 따랐다. 정상에서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민준이 나와 지은을 번갈아 안고 찍은 사진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중에 증거로 쓰기 좋을 사진들이었다. 점심을 먹고 내려오는 길, 나는 일부러 발을 삐었다. 아야 민준이 급히 달라와 부축했다. 지은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괜찮아. 병원 가야 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쉬면 될 거야. 너희는 먼저 가. 나 혼자 호텔에서 쉴게. 그들은 미안해하며 호텔로 돌아갔다. 나는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다. 제주 시내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 미리 연락해둔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돌아와서 나는 다시 아픈 척을 했다. 민주는 죄책감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돌봤다. 지은은 어색하게 옆에 있었다. 나는 그 틈을 타 지은에게 속삭였다. 지은아, 민준이랑 단둘이 시간 좀 가져. 나 진짜 괜찮아.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그날 밤, 그들은 또 로비로 내려갔다. 나는 설치해둔 장치를 확인했다.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얘가 너무 불쌍해서. 불쌍한 건 나예요. 오빠가 나 안 선택해주면? 민준의 한숨 소리. 그리고 키스하는 소리. 나는 그 녹음을 들으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제 슬픔은 분노로 완전히 굳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나는 본격적으로 판을 짰다. 먼저 민준 회사 동기들에게 슬쩍 소문을 흘렸다. 민준이 요즘 후배랑 좀 가까운 것 같더라. 이 증거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의심만 심어주었다. 회사 분위기는 빠르게 변했다. 민준은 갑자기 상사에게 호출을 자주 받았다. 지은은 불안해했다.
나에게 전화해 울었다. 언니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나는 위로하는 척했다. 민준이랑 잘 얘기해봐. 너희 진심이라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나는 민준의 부모님께도 연락을 시작했다. 처음엔 안부 인사로. 그러다 슬쩍 민준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민준을 불렀다. 민준은 부모님께도 변명을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갔다. 민준은 점점 초췌해졌다. 나에게는 여전히 잘했지만 눈빛이 불안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물었다. 요즘 나 이상한 소문 들은 거 없어?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소문? 그는 안도하며 웃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나 항상 내 편이야.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했다.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내가 스스로 무너질 순간이. 민준의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큰 파티를 준비했다. 우리 집으로 친구들, 회사 동기들, 심지어 지은까지 초대했다. 민준은 당황했지만 내가 내 30번째 생일인데 의미 있게 하고 싶다고 하자 감동한 표정이었다. 파티 날,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완벽한 여자친구 역할을 했다. 음식을 차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모두와 웃으며 인사했다. 지은은 불편한 얼굴로 구석에 있었다. 민준은 계속 나와 지은을 번갈아 보며 긴장했다. 술이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나는 일부러 큰 화면의 사진 슬라이드를 틀었다. 민준과 나의 4년 추억.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러다 슬라이드가 바뀌었다. 민준과 지은의 사진이 떴다. 호텔 셀카, 와인바 사진, 제주도에서 둘이 안고 찍은 사진까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나는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다. 내 생일 선물.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울면서 뛰쳐나갔다. 민준은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봤다. 민준이 무릎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미안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짓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해.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무너졌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고 상사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았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팀 내에서 왕따가 되었다. 부모님은 그를 집으로 불러 호된 말을 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녀의 SNS는 난리가 났다. 민준과 찍은 사진들이 퍼지며 파괴된 가정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봤다. 민준은 나에게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과, 빌기, 욕설, 협박까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이 우리 집 앞에 왔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맞았다. 들어와. 그는 울면서 들어왔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용서. 그건 내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문제야.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다 잃었어. 회사도, 친구도, 가족도 너까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내가 나에게 한 짓이야. 내가 잃은 건 너 하나가 아니야? 4년의 시간, 믿음, 미래, 자존감 전부. 민주는 오열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복수가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제 나가. 민주는 비틀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민준이 떠난 뒤 나는 집을 정리했다. 그의 물건을 모두 상자에 넣어 베란다에 내놓았다. 더 이상 그의 흔적을 두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은 나를 걱정하며 연락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묻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심한 건 그쪽이 먼저였어. 나는 변호사를 통해 민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동거 해소에 따른 재산 분배와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법적 근거는 충분했다. 증거도 차고 넘쳤다. 민준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싸울 힘이 없었다. 결국 합의금까지 지불하고 끝났다. 지은은 완전히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부모님 집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SNS도 모두 삭제했다. 나는 그녀를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그녀도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새로운 곳에 취직하려 했지만 소문이 따라다녔다. 결국 작은 회사에 겨우 들어갔다고 들었다. 월급도 반토막, 승진도 멀어졌다. 그는 술에 빠져 살았다. 가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미안해,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차단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다. 겉으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그때 일이 떠올랐다. 내가 한 짓이 옳았는지, 너무 잔인했는지. 어느 날 우연히 민준을 길에서 마주쳤다. 카페 앞에서였다. 그는 초췌했다. 머리도 길고 수염도 덥수룩했다. 나를 보자 멈춰섰다. 잘 지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후회해. 진짜 매일 후회해. 나는 그를 지나쳤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민준과 행복했던 때의 꿈 깨어나서 한참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내가 그를 망가뜨린 만큼 나도 어딘가 망가져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 근처 혼자 살기 딱 좋은 곳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나는 일을 더 열심히 했고 승진도 또 했다. 주변에서는 나를 강한 여자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민준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작은 회사에서 버티며 살았다. 술도 끊지 못했다고 했다. 부모님과도 연을 끊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증오도 점점 옅어졌다. 그는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주말 나는 혼자 한남동 와인바에 갔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시켰다.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다. 문득 그때 일이 떠올랐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분노했는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봤다. 민준과 내가 웃고 있는 사진. 삭제하려다 멈췄다. 그냥 뒀다. 지울 필요는 없었다. 그건 내 일부였으니까. 나는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상처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아프더라도 후회하더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코트를 여미고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사람들 웃음소리.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대신 나는 강해졌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나는 앞으로 걸었다. 흔들림 없이.